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네시스 G90의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G90는 기존의 제네시스 EQ900 그 에쿠스의 계보를 잇는 이제 제네시스로 편입이 되면서 그 모델의 이제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G90로 바꿨죠. 요즘 그 자동차 그 디자이너들이 디자인을 하면서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하죠. 뭐 제네시스 브랜드 말고 뭐 현대 같은 경우에는 소나타 뉴라이즈를 시작해서 그 다음에 아반떼 이런 모델들에서 좀 파격적인 행보를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이것들이 호불호가 많이 갈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 괴상망측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계시고 나름 괜찮은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 제네시스 브랜드의 이 G90도 처음에 이제 실차가 공개되기 전에 이러저런 자료를 봐서 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혁신적인 디자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걸 이제 자동차가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예측을 하셨을 텐데, 저도 사실은 이 디자인이 공개되기 전에 이런저런 자료를 봤을 때는 오각형의 그릴에 램프를 두 줄로 이렇게 간다? 근데 기존의 자동차 그 프로포션이나 이런 EQ900이 가지고 있던 그 베이스 위에다 그런 것들을 만들었을 때 이것도 뭔가 짬뽕이 되면서 이상한 디자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했었는데, 사실 이 G90를 실제로 봤을 때 모습은 생각보다 괜찮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멀끔해요. 멀끔하고 원래 이 디자인이 이 차에 있었던 것처럼 그저 그렇게 보일 정도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기존의 EQ900가 가지고 있던 뭔가 그 현대스러운 약간 뭐 제네시스의 뭐 각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 것에서 좀 탈피해서 어쩌면 이거 뭐 괜찮은 얼굴을 이제 방향성을 앞으로 써도 될 만한 방향성을 가진 얼굴을 이제 갖추게 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꽤 잘 어울립니다. 이게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뭐 요정도, 이게 참 제가 그 밝은 색상의 차를 좀 보여드렸으면 좋을 뻔 했기도 했는데, 이 전시장에는 이제 어두운 색 차량이 있어서 차량의 어떤 쉐입이나 뭐 그런 것들을 좀 보기 어려울 수도 있으시겠어요. 뒷모습 대충 이렇게 생겼고요. 하지만 이 차량의 뭐 많은 소비층들이 이제 법인 차량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 임원 같은 분들이 많이 타시죠. 그래서 그분들이 실제 선택을 할 때는 이 검은색을 많이 선택을 하기 때문에 뭐 이게 또 어쩌면 또 어찌 보면 주력 색상이라고 할 수도 있죠. 전면부의 이미지를 봤을 때 어떤 눈빛 같은 것들이 차량의 헤드램프에 이 외곽선이 있죠. 예전의 자동차들은 그 외곽선이 이제 곧 눈의 모양, 이런 공식이 성립했었는데 요즘 자동차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 어항 같은 유리 안에 그 반사판이 꽉 하얗게 차 있고 그 면들이 이제 바디의 면과 대비를 이루면서 이 면이 부각이 됐었죠. 하지만은 요즘에는 그 파팅 라인으로서 차량의 눈을 익혀지지가 않습니다. 요즘에는 그야말로 빛을 가지고서 차량의 눈인 것처럼 인식되도록. 그래서 뭐 제가 제 리뷰를 많이 보셨던 분들은 제가 K7의 이제 그 디자인을 이야기할 때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했었는데, K7도 데일라이트를 넣었을 때는 이것이 이제 마치 램프인 것처럼 그렇게 읽힌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차도 빛이 곧 이제 눈인 것처럼 읽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빛이 상당히 뭐랄까요, 이 여유 있어 보이고 약간 거만하고 약간 육중하면서 뭔가 눈을 뭐라고 할까요, 약간 졸린 눈 같기도 하고 굉장히 좀 여유 있어 보이는 그런 눈빛을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크레스트 그릴이 이제 오각형짜리가 들어갔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실차를 보면은 넓어 보입니다. 이전에 EQ900가 가지고 있던 그런 그릴의 폭보다 더 넓게 빼면서도 어떤 비율상으로 이 차의 덩치가 워낙 커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이 뭐 어색해 보이지가 않고 이렇게 봤을 때 상당히 잘 어울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잘 어울려요.
자, 렌즈가 4개짜리 이제 쿼드 램프를 이제 장착하고 있는데, 이 각각의 렌즈에서 이제 전도등 역할을 하고 데일라이트이 굉장히 길게 이렇게 빠져 있는데, 이런 디자인은 이제 저쪽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습니다만 요쪽까지 이제 이어지는 그 데일라이트, 길쭉한 데일라이트가 이제 가로지르고 있는데, 이것은 그 제네시스 에센시아 컨셉에서 한번 선보였던 그런 라인이죠. 전 그때는 이제 두 줄이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한 줄을 집어넣네요. 그래서 그런 컨셉카의 이미지를 양산화 시키는데 뭐 나름 괜찮은 방법으로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너무 혁신적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런 외곽선 라인들은 기존의 자동차가 가질 법한 그런 램프를 가지고 있는데 중간에 이제 관통시키는 그런 형식으로 디자인을 했는데, 뭐 괜찮은 방법을 썼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면이 아예 분할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 겉에 유리 렌즈는 통짜로 그냥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됐는데 이쪽만 이제 분할을 해서, 이건 역시 이제 검은색 차라서 보이지가 않는데 이렇게 관통해서 나와 있습니다. 원래 파팅 라인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데 뚫고 나와 있는 그런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렌즈의 이 두께가 길쭉하면서도 상당히 얇아요. 진짜 이거 뭐 손가락 2개도 안 되는 것 같은 얇인데, 뭐 이 정도까지 렌즈를 소형화 시킬 수 있다면 굳이 차량의 램프를 이렇게 두껍게 만들 필요가 있는가 싶기도 합니다. 이 4가지의 아주 작은 램프들을 이 큰 유리 안에다 집어넣었는데, 그런 거 좀 이제 탈피해서 뭐 이 4개짜리를 그냥 하나, 둘, 셋, 넷 해서 램프 자체를 굉장히 얇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 기술까지 이제 온 것 같은데, 다음에는 그런 걸 한번 생각해 줬으면 하네요. 그래. 자, 코드 램프 안쪽의 디테일을 보고 계신데, 이런 검은 면들, 밑바닥 부분에도 이런 식으로 무늬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옆부분, 렌즈의 옆부분에도 이런 식으로 마름모 모양의 그 어떤 보석을 좀 연상시키는 뭐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네요. 이런 것들은 이제 이쪽 그릴의 이런 모양과,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런 모양들, 격자 모양, 이런 것들을 제네시스에서는 G 매트릭스라는 이제 테마라고 불리우던데, 약간 일단 구조적인 이런 선들을 좀 지칭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테마는 이제 휠에도 사용이 되었죠. 방향 지시등을 넣었을 때는 이쪽 사이드 리피터가 기존의 사이드 미러에서 이쪽으로 내려와서 길쭉한 디자인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 제네시스 에센시아 컨셉에서 이런 식으로 했었죠.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양산차에다가 이렇게 적용을 시켜놨는데, 굉장히 길쭉한, 여기까지 아주 연결이 되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깜빡이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실제로 본 느낌은 굉장히 어떤 번쩍번쩍하는 위압감, 이런 것들은 옛날에 그 제네시스의 조상격인 현대 에쿠스에서 에쿠스 초기 모델이 처음 나왔을 때 이쪽에 굉장히 큰 깜빡이가, 그때도 아마 꽤 오래 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도 LED를 사용했던 것 같아요. 번쩍번쩍하는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EQ900에서 좀 이쪽에서 살렸다가, 그다음에 그런 느낌을 또 그대로 또 살린 듯한 느낌이 듭니다. 데일라이트 부분의 G 매트릭스 형상을 접사로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하얀 선이 아니고 이런 디테일이 좀 들어가 있죠. 자, 이런 코드 램프의 안쪽 면에 있는 이런 G 매트릭스 형상도 한번 접사로 촬영해봤습니다. 크레스트 그릴의 형상은 정말 뭐랄까요, 좀 독창적인 것 같긴 합니다. 이런 모양의 차를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밑에가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이걸 뭘 형상화한 건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이런 거 차량 발표할 때 뭐 형태에 대한 뭐 얘기가 있었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어떤 와인잔 같기도 하고요.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만 사실이고요. 이 밑에 있는 이 에어 인테이크 아랫부분은 약간 여기가 뾰족해지면서 여백이 이런 식으로 좀 다소 좀 어정쩡한 모양이 생겼는데, 거기에 좀 약간 억지로 끼워 맞춘 듯한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 두 개가
이쪽으로 오다가 어디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같이 모아지면서 요 점으로 그냥 다 만나는 듯한 모양이 있는데 이런 거는 좀 약간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후면부도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나면서 이제 상당히 좀 변화의 폭이 크고, 그 다음에 전면부 못지않게 뒤쪽에서도 좀 기존의 차에 좀 없던 혁신적인 모양들이 좀 들어갔는데, 뒷모습은 그 앞모습의 어떤 균형 잡힌 모습 많이 바뀐 것 같으면서도 그게 원래 모습이었던 것 같은 그런 모습에 비해서는 뒷모습은 좀 글쎄요, 제 눈에는 약간 어색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한번 살펴보시죠. 일단 그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만들 때 이쪽 트렁크 판과 그 다음에 이 범퍼는 플라스틱으로 돼 있고, 이쪽 판까지는 그래도 금형을 바꿔서 많이 만드는 편인데, 이 사이드 쪽 패널은 우리가 그 모노코크 바디를 만들 때 위쪽 천장, 그 다음에 이 옆면, 그다음에 바닥 플랫폼 이렇게 해서 딱딱딱 용접을 붙여 나가면서 만들기 때문에 이쪽은 굉장히 큰 패널이 들어가게 되죠. 앞에까지 쭉 연결된. 그래서 이 패널은 금형을 보통 안 바꾸는 것이 보통인데, 이 부분에 아마 부분적으로 바꿨는지 어떤지 모르는데 금형이 바뀌었습니다. 금형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이렇게 세로로 올라가면서 이쪽에 이렇게 램프가 되어 있었고, 파팅 라인이 여기서 지금은 끊겨 있는데, 그전에는 이쪽에서 끊기지 않고 이 앞에서 좀 이렇게 철판이 이쪽으로 더 파고 들어오는 그런 형상이었는데, 여기까지 금형을 바꿨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요즘 자동차 페이스리프트를 할 때 좀 손을 많이 대면서 그 페이스리프트를 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라인이 두 줄씩 가 있죠. 밑에 길쭉한 라인은 연결이 되어 있고, 뒤에 이제 위쪽에 있는 라인은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레터링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제가 그 차량이 출시되기 전에 어떤 유출되었던 스파이샷이나, 사람들이 뭐 예상했던 예상도 같은 것을 봤을 때는, 이 라인의 굵기가 좀 너무 굵어서 어색한 거 아닌가 싶었는데, 다행히, 그 굵기 그대로 다 빛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한 줄을 두 개로 분할해서 반만 들어오고, 또 한 줄을 분할해서 반만 들어오게끔 해서, 실제 불이 들어오는 이 굵기는 얇아졌어요. 그래서, 이 모양의 어떤, 이게 좀 밝은 차가 아니라서, 어두운 차를 봐서 이 파팅 라인이 잘 안 보이는데, 생각보다 이 불빛 보이는 것보다 굵게 지금 라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렇게 슬림하게 집어넣은 것은 좀 잘한 것 같네요. 끝에 마무리는 이제 이렇게 일자로 가다가 위로 치켜 올리면서 위로 이렇게 휘어 올라가는데요. 이것은 제네시스가 현대에서 독립하기 전에, 예전에 그 1세대 제네시스가 나왔을 때 그 처음에 이제 있던 테일램프가 약간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치켜 올라가는 듯한 그런 디자인이 있었는데, 약간 좀 헤리티지를 계승하려고 한 게 아닌가, 제 생각에 그런 것 같고요. 근데 이왕 그렇게 할 거면은 이 램프도 좀 같이, 여기도 좀 LED를 집어넣어서 같이 올라가게 하면 그렇게 괴상했을려나요? 여기서 그냥 딱 끊겨 있습니다. 이렇게 끊겨 있어서, 실제 램프는 이렇게, 휘어 들어갔지만, 전체적인 딱 받는 인상은 이제 그냥 직선적인 램프들이 이렇게 쭉쭉쭉 뻗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좀 이채로운 느낌이 드는 가운데서도 약간 어색한 느낌이 드는, 기분이 드는가, 왜 그런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쪽 약간 미간이라고 하죠. 이쪽이 좀 짧아서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직선적으로 오다가 이렇게 차량이 꺾이면서 여기를 뾰족하게 한 이 부분이 어떤 좀 직각으로 좀 꺾여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좀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약간 쉐입 자체를 이렇게 돌아 들어가게끔 곡면으로 해서 뭐 처리를 한다던가 뭐 할 수 있었을 텐데, 거기까지는 좀 약간 한계가 있었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기존 차량의 쉐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었는데, 아무튼 이것이 좀 이렇게 왔다가 바로 이렇게 꺾여 들어가는 각 때문에 좀 어색해 보입니다. 완성도가 좀 떨어져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긴 있어요. 자, 반만 불이 들어오고 그 나머지 반은 이제 노란색, 이제 깜빡이를 켰을 때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깜빡이를 켰을 때는 이 옆에 그 휘어 들어가는 부분까지 같이 점등이 되도록 되어 있네요. 확실히 이렇게 들어가니까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역시나 이렇게 라인으로 된 테일램프는 제네시스 에센시아 컨셉에서 좀 따온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것들은 그 앞부분에 있던 데일라이트에서 이어지는 그 사이드 리프터를 통해서 쭉 하나로 이어지는 그런 라인들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라인을 보여줍니다. 이 램프의 디테일이 약간 좀 어떤 보석 같은 것이 반짝반짝거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게 되는데, 이건 역시 그 가까이서 보면은 이 제네시스 G90의 테마 중에 하나인 G 매트릭스, G 매트릭스의 구조적인 면들, 선들, 이런 것들을 좀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특이하게 그 엠블럼이 들어가 있지가 않고 레터링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아무래도 그 요즘에 그 번호판을 밑으로 내리면서 이 위쪽에 좀 여백이 많이 남게 되잖아요. 그것을 좀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레터링을 좀 넣은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냥 엠블렘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엠블렘 넣고 여기 여백이 있다고 해서 뭐 휑해 보인다거나 오히려 더 깔끔해 보일 것 같은데, 굳이 레터링을 이렇게 넣은 점은 좀 글쎄요. 자, 번호판을 아래로 내린 차량들의 최대 난제 중에 하나가 이제 카메라와 트렁크 버튼을 어떻게 위치시킬 것인가, 이런 문제인데, 여기 과감하게 그냥 한복판에 집어넣네요. 그 대신에 좀 크게 집어넣지 않고 작게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는 이런 식으로 어떤 보호장치나 그늘막 없이 그냥 이렇게 한복판에 들어가 있고요. 뭐 이런 것도 뭐 나쁘진 않네요. 그 다음에 이제 트렁크 열리는 개폐 버튼 같은 경우에는 아주 진짜 손가락 크기 정도로, 이것을 크게 만들 수는 없었겠죠. 이런 한복판에 큰 디자인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진짜 손가락 크기 걸로 눌러서, 이게 뭐 터치식이나 그런 건 아니고 실제 물리적인 버튼을 딸깍 하고 누르게 되면은 전동식으로 개폐가 되게 되겠습니다. endowed with their own incredible identity that the world needs and moves deeper into ourselves and we exploit the things that we love and truly desire and always wanted to do or try. 딸깍하는 소리도 별로 안 나고 상당히 젠틀하게 닫히는 느낌이 있네요. 고급스러운 느낌이 좀 납니다. 네, 상당히 테일램프의 디테일을 촬영하기가 힘든데, 최대한 제가 좀 가까이서 보이도록 접사로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G 매트릭스 형상, 이런 것도 좀 들어가 있죠. 여기는 이제 깜빡이 부분에도 지금 어두워서 안 보입니다만은 같은 형식의 그런 게 들어가 있어요. 자, 무려 R19인치 휠이 들어가 있네요. 이 휠에는 굉장히 좀 클래식한 느낌이 들 수 있는, 이런, 역시 이것도 G 매트릭스의 테마를 주제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복잡하면서도 어떤 쟁반 모양의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릴이 교차되는 지점에는 이렇게 각각 십자 모양의 디테일이 들어가 있네요. 측면부는 기존에서 많이 바뀐 것이 없죠. 휠이 달라졌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이 이미지가 틀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좀 슬림하게 들어간 램프류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도 그나마 좀 약간 다른 차라는 이미지가 좀 들게 하긴 하는데 큰 요소인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살짝 측면에서 봤을 때 두 개의 램프가 다 보이지 않고 만나지 않고 한쪽이 보이는 이런 면들은 좀 괜찮은 것 같네요. 이렇게 봤을 때 좀 그나마 균형이 있어 보입니다. 이쪽에 이런 미간이 좁은 것, 이런 것이 좀 보이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테일램프의 끝단인데 이런 것들은 또 이렇게 통짜로 이어놨으면은 좀 둔탁해 보였을 텐데, 여기 파팅 라인을 줘서 이렇게 만나는 듯한 이런 파팅 라인을 준 것이 좀 특징이네요. 이런 것들이 뭐 다른 곳에서도 좀 디테일이 보이는 것 같은데, 전면부에서도 이것을 뭐 통짜로 이을 수도 있었던 부분인데, 이렇게 금을 그냥 내가지고 이제 파트가 분할된 건 아니고 이것이 한 개의 부품인데, 이런 식으로 파팅 라인이 얇게 가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네요. 인테리어의 형상은 외관이 아주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에 비하면 뭐 거의 바뀌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했던 그 모습이지 않은가 싶고, 쓱 봤을 때는 여기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끝에 라운드를 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이 옛날 모양은 이렇게 안 생겼던 것 같은데, 여기만 형태가 좀 바뀌지 않았나, 그냥 그렇게 듭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쪽
센터 부분도 예전에 있던 차랑 거의 동일한 것 같습니다. 가죽과 우드를 비롯한 실내에 있는 모든 재질들, 알루미늄 이런 것들은 아주 그냥 리얼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게 됩니다. 특히 이 우드 부분 굉장히 단단한 어떤 실제 우드를 아마 얇게 썰어서 이렇게 부착시킨 것 같은데 진짜 이 나무를 만지는 느낌이 굉장히 좋네요. 실제 리얼 우드의 느낌이 나면서 나무를 만지는 촉감도 좋고 뭐 형태적인 부분이라든지 정말 나무랄 것 없이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실제 이 나무에 나 있는 이런 무늬 같은 경우에도 정말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그대로의 무늬인데 어떤 이 부분도 어떤 촌스럽다거나 그러지가 않고 굉장히 어른스럽고 좀 섬세한 무늬들, 이런 것들, 섬세한 무늬들이 들어감으로써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센터 부분에 들어가는 이런 나무들도 보십시오. 굉장히 좀 섬세하고 이렇게 작게 들어가는 듯한 이런 무늬들. 그 다음에 이렇게 봤을 때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진짜 손가락보다 훨씬 얇은 작은 부품, 굉장히 얄쌍하게 들어가는 부품인데 이런 것들도 섬세하게 딱 꺾어서 쭉 풀어주는 듯한, 딱 꺾어서 이렇게 풀리는 듯한 각을 줘서 굉장히 섬세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주제들은 이쪽에서도 이 휴대폰을 놓는 자리인데 이 손가락보다 훨씬 작죠? 이런 띠, 또 제네시스의 날개를 보는 듯 하기도 한 이런 엠블럼을 닮은 이런 거, 섬세함,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역시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이 차가 생각보다 시트 포지션이 낮네요. 이거 뭐 조절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여기가 상당히 이쪽하고 봤을 때 두께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아요. 이쪽하고 이쪽이 거의 뭐 탁탁탁 요 정도 될 정도로 시트 포지션이 굉장히 나지막하게 이렇게 되는 느낌이 있네요. 의외로 뭐 이런 부분들 시작해서 이쪽 안쪽 파팅 라인 안쪽 바깥쪽 모두 가죽이고 이런 부분도 가죽으로 되어 있죠. 디자인상으로는 마치 그 현대 차들하고 좀 비슷한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고급스럽게 다르죠. 근데 이 제네시스만의 느낌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만져보면 훨씬 조작하는 느낌이 따각 이렇게 텐션이 더 강하게 들어오면서 이런 식으로 좀 세게 반발력이 있는 듯한 누르는 느낌도 일반 현대차들은 이렇게 움푹 그냥 가볍게 들어가는데 제네시스의 것은 좀 뭔가 오돌도돌하게 딸깍하는 뭔가 걸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탱탱하게 이쪽으로 반발력이 있어줘서 어떤 팽팽한 것을 어떤 누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보통 이런 돌리는 것들이 어정쩡한 느낌을 주기 마련인데 이거는 뭐 아주 따따따따따딱 이런 느낌들이 굉장히 구분감이 좋게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런 제네시스의 감성은 이런 부분들도 이런 것을 만져봤을 때 부드러우면서도 상당히 빡빡하게 절대 뭐 흔들거리거나 할 것 같지 않은 듯한 약간 신뢰감을 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뻑뻑하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전 이런 느낌을 좋아합니다. 다이얼을 돌리는 느낌은 이제 볼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가볍고 이런 버튼 같은 경우에도 청소하여 주행하여 주십시오. 상당히 좀 반발력이 있게 이런 느낌들 그냥 움푹 그냥 들어가는 듯 마는 듯 이런 것이 아니라 들어가는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알루미늄의 이런 느낌, 소재감도 괜찮고 뭐 이런 돌리는 느낌도 상당히 중후하네요. 모든 만지는 느낌이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도 딱딱딱 이런 굉장히 부드럽게 넘어가면서도 아주 오돌도돌한 이런 느낌들 굉장히 느낌이 좋네요. 자, 이 중간에 화면이 이렇게 컸었나요? 예전 것도 컸었던, 컸었던 것 같긴 한데 상당히 넓어 보입니다. 더
자, 그리고 이런 각 모서리 부분들의 파이핑 처리된 부분들, 스티치 전부 다 고급스럽네요. 뭐 시계 부분도 뭐 크게 바뀐 건 없는 것 같고요. 자, 뭐 보석처럼 빛나는 실내등도 다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껐을 때 부드럽게 이렇게 꺼진다는 점이라든지, 필러나 천장에 있는 이런 스웨이드의 끈적한 이런 소재감도 부드럽고 굉장히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고무 몰딩 부분도, 이 바깥에 문이 닫히는 부분은 고무로 되어 있지만은 이런 부분은 천으로 패브릭 처리를 한 점, 이런 부분들은 정말 고급스러운 부분들이죠. 자, 뒷좌석에 있는 팔걸이 부분도 굉장히 넓으면서 이렇게 제네시스 로고가, 엠블렘이 박혀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으로 이렇게 조작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굉장히 널찍합니다. 저 앞에 있는 송풍구 모양도 좀 바뀌지 않았나 싶네요. 그 앞에 있는 그 둥그렇게 돌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약간 이어받아서 예전에는 저렇게 안 생겼던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잘. 각 좌석에 뭐 이런 게 붙어 있는데, Certified and Recommended 이렇게 써 있는데, 무슨 척추에 좋은 뭐 그런 인증 같은 걸 받았나 봅니다. 가죽도 뭐 부드럽고, 특히 이 그 머리가 닿는 부분, 여기에는 굉장히 쿠션이 이렇게 부드러운, 아주 이렇게 구겨질 정도로 부드러운, 벤츠 S클래스에서도 뭐 이런 걸 봤었는데, 여기에 머리가 푹 파묻히면서 굉장히 편안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뒷좌석의 뭐 편안함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 같고요. 뒷좌석 암레스트에는 이렇게 레스트 모드나 뭐 이렇게 의자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레스트 모드를 지금 눌러봤습니다. 앞좌석을 최대한 전진시켜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각도로 요 정도까지 뒤로 기울어지는 뭐 모드가 되겠고요. 뒷좌석에 어떤 12V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가려져 있어서 이렇게 꺼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B필러 부분에 뒷좌석으로 가는 에어벤트가 하나 이렇게 마련이 되어져 있는 부분들이고요. 자, 시트에 들어간 이런 패턴들이 좀 변경이 된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나 그 헤드램프나 이런 모습 보던 이제 지메트릭스를 형상화한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좀 더 입체적으로 변했네요. 이것이 그냥 퀼팅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 끝에는 좀 바짝 이렇게 접히는 듯한 모양을 가다가, 이쪽에서는 좀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되어서 상당히 좀 입체적인 느낌이 납니다. 뭔가 이런 부분을 각을 줘서 또 쉐이드가 떨어질 때 이쪽에 좀 각이 보이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네요. 자, 이상으로 제네시스 G90 변화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가 그 이전에 있던 그 EQ900를 한번 또 영상에 담아봤었기 때문에 더 자세한 뭐 그걸 뭐 보기 원하는 분들은 뭐 그 편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오늘은 이 정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